안녕하세요. 다산에드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정연파 교류의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전류 I에 대해서 141 사인 377t-6분의 파인 파형이 주어졌는데요. 이때 주파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은 사인 오메가 t가 기본꼴이죠. 즉 우리가 오메가 각 주파수 오메가가 지금 377로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사인 오메가 t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t를 제외하고 오메가가 바로 377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이 각주파수라는 것은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파수 f를 구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f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주파수 f는 우리가 주어진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2파이분의 오메가는 377이죠.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요. 이 값이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60Hz가 정답이 되고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두 개의 교류전압 E1과 E2의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몇 초인가? 주어진 E1과 E2의 파형을 보시면 E1은 사인, E2는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죠. 우리가 이럴 때 바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셔야 됩니다. 즉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인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즉 E2를 바꿔볼 텐데요. E2는 150, 이때 코사인 대신에 사인을 작성해 주시고 기존식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120 파이 t 그리고 마이너스 30도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빠르기 때문에 이 값에 플러스 90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를 때는 플러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정리해 주시면 E2는 150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60도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E1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리고 E2는 플러스 60도죠. 둘의 차이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0도로 해주시면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90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의 차이는요. 우리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얼만큼이 양수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90도가 아니라 크기를 고려해서 위상차는 90도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것은 세타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지금 시간, t, 초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 속도 오메가는 1초 동안의 각 변화율이죠. 따라서 t분의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타가 지금 이 90도에 관련된 값인 걸 알 수 있고 원하는 것은 t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t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t는 우리가 양변에 t를 곱해주시고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양변에 t를 곱합니다. 곱하기 t 동시에 곱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t와 t가 약분이 되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오메가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분자 분모의 오메가가 약분이 되면서 이 좌변에 t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t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t는 결국에 오메가분의 세타가 되는 것이죠. 이 식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세타 값이 라디안입니다. 즉 라디안의 단위로 우리가 이 90도를 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2분의 파이를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t는 오메가분의 세타인데 이 세타 값은 2분의 파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는 어디 있을까요? 오메가는 우리가 이 파형에서 구할 수 있죠. 사인 오메가 t, 즉 여기 t가 있는데 이 t 앞에 곱해진 친구가 오메가가 됩니다. 즉 오메가는 120 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20 파이. 이제 이 분수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번분수 계산법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 분모에 있는 120파이를 1분의 120파이라고 작성해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번분수 계산, 즉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간 복잡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번분수의 계산은 이렇게 안쪽끼리 곱한 것을 분모로 갑니다. 즉 2 곱하기 120파이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끼리 곱한 것을 분자에 적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 곱하기 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파이와 파이가 약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것은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2 곱하기 12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t는
24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초가 되고요.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의 전압 순식값은 이러한 문제 유형은 우리가 기준을 잡고 그 친구를 이용해 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원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원점을 지나는 똑같은 파형을 그려볼게요. 그럼 이 노란 색깔의 파형부터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친구는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 그리고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즉 한 사이클이 0부터 2파이까지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최대값이 100입니다. 그러면 사인 앞에 100을 작성하시고 사인 오메가 t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노란 색깔 그래프의 순식값 형태가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이 하얀 색깔 친구는요. 이 노란 색깔보다 더 빨라요. 여기가 앞쪽입니다. 이 왼쪽이 앞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얀 색깔 그래프는 얼만큼 빠르냐? 이 빨간 색깔만큼 앞서 있습니다. 그럼 이 빨간 색깔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0에서 이만큼 왔듯이 파이에서도 이만큼 똑같이 움직였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차이를 구하면 이 차이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빨간 색깔 부분은 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주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6분의 1파이가 됩니다. 즉 이 빨간 색깔 부분이 6분의 파이만큼이 해당되고 우리가 하얀 색깔을 작성할 때는 이것에 비해서 얘보다 6분의 파이 빠른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6분의 파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빠를 때는 플러스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보다 6분의 파이 빠르다. 그러면 최대값은 그대로 가져가 주시고요. 사인 기존 오메가 t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되 이 친구보다 플러스 6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동일한 형태를 찾아주시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전류의 크기가 I1과 I2가 다음과 같을 때 I1 플러스 I2의 실효값은 몇 암페어인가? 우선 주어진 순식값 형태를 극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I1은 극형식에서 이 앞에는 실효값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앞에 곱해진 이 친구는 우리가 최대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효값으로 바꾸려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우리가 30 루트 1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3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타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죠. 오메가 t 다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도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I2를 극형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역시 사인 앞에 40 루트 2가 곱해져 있는데 이 40 루트 2는 최대값이에요. 따라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실효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0이 실효값이 되고 각도는 지금 오메가 t 뒤에 2분의 파이가 있죠. 따라서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라고 작성하셔도 되고 우리가 여기를 0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2분의 파이는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겠죠. 이 이유는 우리가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I1 플러스 I2가 되어 있는데 I1 플러스 I2 그러면 30 각도는 0도가 되고 플러스 40 역시 세타는 90도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계산기에 입력을 해주시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30 플러스 J40이라는 직교좌표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효값을 원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극형식으로 변환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계산기로 우리가 카시오 계산기 기종으로 Shift 2번을 누르신 다음에 3번을 눌러주시면요. 우리가 A 플러스 BI 꼴을 우리가 R 그리고 이러한 세타꼴로 즉 극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계산기 기능입니다. 이거 활용해 주시면요. 이 값이 50 그리고 세타는 53.13도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것은 실효값이기 때문에 뭐 이 세타 값을 원하는 거 아니라 이 5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효값이 되겠죠.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의 실효값은 지금 톱니파가 주어져 있고 실효값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효값을 i라고 하면 우리가 최대값 im을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지금 최대값이 10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100을 대입해 주시고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57.7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교류전압의 실효치 V와 최대치 Vm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연파 교류라고 가정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연파 교류에서 실효값 V는 최대값 Vm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되죠.
또는 VM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VM은 실효값의 루트 2배가 됩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기를 쭉 봤더니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최대값이 IM인 정연파 교류의 반파 정류파형의 실효값은, 즉 정리해보면 반파 정연파의 실효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파 정연파의 실효값을 편의상 i라고 작성하면요. 우리가 최대값 im을 2로 나눠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것과 비교해서 전파 정연파일 때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전파 정연파, 즉 정연파일 때 실효값 i는 루트 2분의 im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정연파일 때는 루트 2로 나눠주시고 반파일 때는 2로 나눠주신다는 것을 비교해서 암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반파 정연파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주어진 전류의 평균값은 약 몇 암페어인가? 지금 주어진 형태를 보시면 사인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연파의 평균값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정연파일 때 평균값 I, 편의상 이렇게 평균값을 표현을 해보면 평균값은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이 됩니다. 한번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파이분의 2 곱하기 주어진 순식값에서 사인 앞에 곱해진 것이 최대값이죠. 즉 이 3루트2가 IM이 되겠습니다. 최대값.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3루트2가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2.7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결국에 정연파의 평균값을 알고 있는지, 이 공식을 잘 알고 있는지와 우리가 순식값에서 이 사인 앞에 곱해진 것이 최대값인지 아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순시치 전류가 주어졌을 때 파고율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파고율 공식부터 작성해보면 우리가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전류를 봤더니 사인파형이죠. 즉 정연파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정연파에서의 최대값은 우리가 IM이라고 했을 때 실효값은 어떻게 되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이 분자, 그리고 분모에 또 루트 2분의 IM이라는 분수가 또 들어간 형태입니다. 즉 번분수 형태가 되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이 IM을, 이 분자를 1분의 IM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그대로 루트 2분의 IM이라고 작성을 해보면 번분수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안쪽끼리 곱한 것을 분모에 작성해요. 그러면 1 곱하기 IM. 그리고 이번에는 바깥쪽끼리 IM 곱하기 루트 2를 한 것을 우리가 분자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IM 곱하기 루트 2가 돼요. 그럼 여기서 IM과 IM이 분모 분자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계산 결과가 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이 루트 2는 대략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1.414가 나와요. 이거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삼각파의 파형률 및 파고율은, 우선 이 삼각파에 대해서 풀기 전에 우리가 각각의 공식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최실평을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최실평. 즉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되고요. 우리가 이때 최고실형을 기억합니다. 즉 최고실형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즉 여기가 고, 여기가 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이 되고요.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최대값은 우리가 편의상 교재와 같이 전압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최대값은 우리가 VM이 되겠고요. 우리가 실효값. 삼각파에서 실효값은 루트 3분의 VM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값. 이 친구는 2분의 VM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값들을 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우선 파고율부터 계산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편의상 제가 고라고만 작성하겠습니다. 파고율의 경우에는 실효값 루트 3분의 VM, 그리고 최대값이 VM이지만 이 분자의 값을 제가 편의상 1분의 VM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분의 VM. 이러한 계산 과정이 익숙해지시면요. 이 부분을 나중에 생략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번분수 계산하는 과정을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끼리 곱한 것을 분모로 1 곱하기 VM이니까 VM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바깥쪽끼리 곱한 것은 우리가 루트 3 VM이 되겠네요. 루트 3 VM. 이때 VM과 VM이 약분이 되어서 결국에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파고율 값이 됩니다.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1.73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형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 이것도 편의상. 이렇게 형이라고만 작성해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평균값, 우리가 2분의 VM. 그리고 실효값은 루트 3분의 VM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끼리 곱한 것을 분모로, 그러면 루트 3 VM 분의 바깥쪽끼리 곱한 것을 분자로 가져갑니다. 따라서 2VM이 되고요. 역시 VM, VM 약분하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지금 1.15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파형률이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우선 정답은 구형파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구형파에서 실효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대값이 모두 다 같기 때문에 파고율과 파형률에 대입을 해주시면 다 1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보여드리면 우선 최, 실, 평을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죠. 최고, 실, 형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고, 즉 파고율, 여기가 형, 파형률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고율 같은 경우는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값분의 실효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구형파는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친구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가 같으면 다 약분이 되죠. 이것도 1이 나오고 파형률도 평균값분의 실효값일 때 같기 때문에 1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구형파가 되고 우리가 이 부분은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고율은 주어진 그래프는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죠?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구형파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다 없습니다. 즉 주어진 그래프는 반파 구형파가 되겠는데요. 반파 구형파에 파고율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고율 공식이 어떻게 되죠?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최대값을 봤더니 전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VM이라고 주어졌고 그대로 작성해보면 VM. 그리고 우리가 반파 구형파에서 실효값은 어떻게 되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즉 VM을 루트 2로 나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번분수 꼴이죠. 제가 이 VM을 1분의 VM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죠? 그럼 이 상태에서 번분수를 계산해 주시면요. 안쪽끼리 곱한 것을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바깥쪽끼리 곱한 것을 분자로 갈게요. 그럼 루트 2 VM이 되겠죠. 루트 2 VM. 그럼 VM, VM이 약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에 남는 것은 루트 2가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2단원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